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은밀한 대화가 오간다고 하는데요. 너 그거 구했어? 난 하지. 병원에선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 야, 무슨 걱정이야. 요즘 SNS에서 다 팔아. 같이 사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이 약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나비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약입니다. 자, 요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깡마른 몸매에 대한 병적인 선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무작정 굶다 못해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일명 먹토. 또 씹기만 하고 뱉어버리는 일명 씹토에 그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겁니다. 아, 저걸 왜 선호할까? 마른 체형을 선호하면서 뭐 개말라, 뼈말라 뭐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법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약이면은 함부로 복용하면 절대 안 될 텐데 이거 큰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일명 나비약을 은밀히 구해야만 했던 이유.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나비약의 성분은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나비약의 일부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됐을 만큼 중독성과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필수.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하지 않고요. 일부 심각한 비만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에 소량만 복용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살 빼는데 혈안이 된 일부 청소년들은 SNS 등에서 이 나비약을 불법적으로 구매, 남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결국 나비약 남용으로 인해 중독성, 환각, 환청, 공격성 증가, 자해 시도 등 끔찍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마약류라고 하니 부작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독 위험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경찰은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 유통 복용한 혐의로 59명을 입건했는데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10대 청소년이 대다수. 그중에는 겨우 13살에 불과한 아이들도 많아 충격을 더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성행하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 나비약. 부디 청소년들이 이 나비약의 위험성을 똑바로 인지하고 더 이상 부작용, 또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범죄 수렁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뭐 관심을 기울였던 분이 있다면 이건 마약이니까 절대로 구매하려는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한낮의 파리.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길을 가던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저기 길 좀 물읍시다. 노인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준 여성들. 그리고 얼마 뒤. 지갑 갖고 있지? 당장 내놔. 뭐야? 할머니가 강도였어요? 같은 할머니가? 길 물어보더니 강도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갑이요? 여기 있어요. 현금이 얼마 없잖아. 계좌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1, 2, 3, 4. 여성들은 이 노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금품을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혹시 뭐 주술 같은 거 걸었어요? 노인은 지도를 가리키며 길을 묻는 척하면서 여성들이 지도를 보려고 집중하는 그때 여성들의 얼굴에 마약 가루를 물어버린 겁니다. 와, 여기다가 가루를 놨다가? 악랄하다, 악랄해.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다. 여성들이 흡입한 건 스코폴라민이라 불리는 마약, 일명 악마의 숨결. 이 스코폴라민은 소량만 흡입해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 와. 무능력, 무의식, 무저항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피해 여성들은 마치 좀비처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요. 노예라도 된 듯 노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약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에 특화되어 있는 무섭다. 마약이네. 근데 대낮에 파리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이래잖아요. 어디 음침한 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 뭐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 자, 노인을 포함한 3명의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차례 강도짓을 감행. 자,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11만 2,500달러,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약, 이 스코필라민의 원산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성폭행, 강제 장기 적출 등 매년 최대 5만 건의 스코필라민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좀비,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마약, 악마의 숨결. 공포 그 자체인 이 마약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허구가 아닌 무섭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2017년 수원에서 20대 남성 사망. 2017년 25세 여성 자택에서 사망. 이 두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원인, 바로 풍선 때문입니다. 풍선이 왜요? 자, 방금 소개한 데이트 강간 약물만큼이나 위험한 신종 범죄입니다. 2013년 베트남의 유흥업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퍼진 휘핑가스 해피벌룬은요, 일명 마약 풍선으로 불리며 심각한 범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휘핑가스는 원래 의료 목적으로요, 주로 치과에서 마취할 때 쓰이는 아산화질소 성분인데요. 그런데 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 휘핑가스를 환각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사용하기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환각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환각제가 돼버린 거죠. 가스가 든 캡슐을 풍선에 주입해 흡입하면요,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처럼 달콤한 맛이 나면서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영국 명문 축구팀 아스널 소속 선수들이 시즌 개막을 앞둔 시점에 클럽에서 향정신성 약물인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영상이 보도되면서요, 약물 남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죠. 자, 사실 이 물질은 환각에 빠지게 하는 게 진짜 위험합니다. 치명적인 문제 또 피해는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달콤할 수 있겠지만 그 대가는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악성 빈혈,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 기억 상실, 척수병증, 기형아 출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다 보니 2017년 7월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문제는 휘핑크림 제조용으로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휘핑가스 캡슐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이런 법의 빈틈을 노려 자신을 환각과 죽음의 덫으로 모으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이름, 수량 등을 작성하거나 판매 허가증 발급 등 보다 현실적인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요. 이 제품에 대한 치명성을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식약처에서는 2020년부터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요, 아산화 질소에 대한 주의 문구를 표시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클럽가를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범죄, 바로 데이트 강간 약물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죠. 이 데이트 강간 약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알려진 향정신성 의약품 GHB, 감마 하이드록시 뷰티리산은요, 보통 수면 장애 치료에 쓰이는 중추신경 진정제지만 자칫 잘못하면 호흡기 장애 등으로 목숨을 잃게 하는 무서운 약물인데요. 그런데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클럽 같은 데 가면 안 돼,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GHB를 비롯한 데이트 강간 약물이 진짜 무서운 이유, 바로 무미 또 무취, 맛도 냄새도 없다는 건데요. 2018년 중국의 한 남성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음료에 데이트 강간 약물을 넣어 먹게 한 뒤 성폭행한 사건 등 꼭 클럽이 아니더라도, 꼭 낯선 사람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무생무치면 그냥 생수 같은 거네. 물에다 탔을 때 아무 느낌이 없는, 내가 탔는지 모르는 거구나, 먹으면서. 물인 줄 알고 마시는 거야.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자, 이 약물의 위험성, 음료에 소량만 타도 10에서 15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고요. 체내에 흡수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다가 정신이 몽롱. 이 주체 못할 졸음이 오면서 결국 의식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러고선 나중에 깨면 그냥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뭐 필름이 끊겼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먹을 때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주량보다 되게 조금 먹었는데 빨리 취했나 그래, 보다, 그래, 이렇게 취했다고 생각하는 해야지. 거죠, 그냥.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혹여 이상함을 감지하고 신고를 했더라도 보통 24시간 이내에 소변 검사 등을 하지 않으면 약물 성분이 모두 몸 밖으로 배출돼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데이트 강간 약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10번, 100번 입 아프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죠.
의심하고 또 의심할 것. 처음 본 사람이 주는 건 절대로 드시지 말고 그렇지. 캔이나 병 음료는 본인이 직접 개봉하는 것. 미국 연방 여성보건협회에서도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뭘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거 방심을 하죠. 사람 조금만 안다 싶으면. 특히나 뭐 낯선 곳에 갔을 때는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범죄가 대두되자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스트로, 빨대입니다.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빨대는요. 약물이 들어있는 이 음료에 빨대를 담그면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가 파란색으로 바뀌는데요. 대표적인 데이트 강한 약물인 GHB와 케타민, 이 두 가지 종류의 약물을 100% 검출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다음은 특수 화학물질을 이용해 만든 매니큐어입니다. 이 데이트 강한 약물 GHB, 로이피놀 등이 들어간 음료에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이 닿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매니큐어의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걸려들 수 있는 데이트 강간 약물의 덫. 언제 어디서나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